창업 한 달 만에 매출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대표님의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달 매출 한번 보면은 총 상품 8개로 매출을 한 1,700만 원 정도 만드셨어요. 물론 이 첫 달도 사실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리뷰가 조금 달리기 시작하더니 알고리즘을 제대로 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매출이 얼마나 갔냐 하면은 1억 4,500까지 갔습니다. 억대 매출을 간 거예요. 근데 이때 상품 수가 몇 개였냐면은 16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억대 매출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곳이 버티컬 커머스예요. 그럼 이런 결과가 어떻게 달성됐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의류 쇼핑몰로 가장 빠르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전략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지금 대표님들 큰일 났습니다. 쇼핑몰 창업 열풍입니다. 그죠? 또 3월도 되고 이제 의류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성수기로 접어들다 보니까 너도 나도 쇼핑몰 창업하고 심지어 그게 실패하냐? 아니에요. 쇼핑몰 창업 사업 시작해가지고 인생을 바꾸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망하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쇼핑몰 창업을 해야 제대로 성공해낼 수 있는지 오늘 제가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쇼핑몰 창업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쇼핑몰 창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차별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조금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판매량이 높아도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시장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상품을 만약에 좀 잘 팔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노출이 막 극대화되죠.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경쟁자들도 이 상품을 다 보게 돼요. 그때부터 좀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썸네일부터 상품명, 상세 페이지 모두 복사해서 따라붙어요. 심지어 가격은 어때요? 막 5,000원, 만원 더 저렴하게 올립니다. 그죠? 그러면 터지는 상품이 나와도 금방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뭐냐면 해외 구매 대행, 로켓 크로스, 위탁 판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요 같은 상품을 파는 것 뿐만 아니라 사진도 똑같고요. 상세 페이지도 다 똑같기 때문에 차별화가 전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반짝 잘 팔릴 수 있지만은 금방 따라잡히기 때문에 매출의 등락이 어떨까요?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꾸준해야 되는데 그죠? 매출이 불안정하면 어때요? 고정 비용을 감당해내기가 힘들고 멘탈도 흔들리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건 아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의류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의류 카테고리는요 조금 달라요. 방금 전에 얘기한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류 카테고리는요 다 똑같은 사진과 상세 페이지를 쓰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예시를 들고 왔는데 지금 대표님들 눈앞에 보이는 패딩 조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패딩 조끼가 사실은 같은 제품이에요. 대표님들 같은 제품인데 이거를 여자가 입냐 남자가 입냐에 따라서 느낌이 아예 달라져요. 이뿐만 아니라 DSLR로 찍냐 아니면은 아이폰으로 찍었냐에 따라서 느낌이 아예 달라져요.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상품임을 알아차릴 수도 있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완전 다른 제품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공부를 해서 자체 제작을 할 줄 안다면은 차별화를 더 디벨롭 시킬 수도 있겠죠.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의류 쇼핑몰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사진만 주르륵 나오고 끝이잖아요. 피팅 것만 주르륵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코멘트만 같이 이렇게 적어 놓는다든지 이러고 끝이죠. 그런 상세 페이지를 속에서 내가 GIF를 넣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면은 어떨까요? 상세 페이지에서도 차별화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좋냐? 내가 만약에 A라는 제품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경쟁자들이 막 달라붙겠죠. 그러고 똑같이 올립니다. 근데 따라붙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 쇼핑몰에서 촬영한 이 A라는 사진 있죠? 이 사진은 나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쓴다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가격을 조금 더 비싸게 팔아도 어때요? 팔립니다. 왜 그래요? 내 상품이 애초에 노출이 더 많이 되고요. 사진도 더 이쁘고요. 상세 페이지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의류 쇼핑몰에서 연차가 계속해서 쌓이면 1년차, 2년차 이렇게 쌓여가면은 터지는 상품이 하나만 나올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한 개, 두 개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걔네들이 모여서 매출 볼륨을 키워주는 겁니다. 차별화가 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상품이 누적될 수 있는가입니다. 결국 롱런을 하고 사업을 지속하려면은 이렇게 상품들이 누적되어야 돼요. 그게 가능한 카테고리가 의류 카테고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류 카테고리의 장점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만약에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이 키보드 있잖아요. 이 키보드를 온라인에서 한번 팔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요? 이거 어디서 들고 와야 돼요? 저도 몰라요. 공장을 막 찾아봐야 되겠죠? 벌써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류 쇼핑몰은 어때요?
여기 신상마켓 또는 동대문 가면 다 있잖아요. 의류 카테고리가 진짜 이 상품 소싱이 정말 쉽습니다. 이 95%가 전부 다 여기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주실 수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사입하면은 막 5장, 10장씩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도매 업체들도 어때요, 대표님들? 경기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거의 대부분 낱장 거래를 합니다. 낱장 거래 안 하는 도매처들은 처음에만 2장을 구매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1장씩 사입을 해도 물건을 다 줍니다. 이거 경험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류 카테고리는요, MOQ라고 하죠. MOQ, 최소 수량, 이게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심지어 우리 어떤 거 있어요? 신상 촬영하려고 제품을 무료로 빌려달라고 하면은 무료로 빌려주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죠. 저는 처음에 샘플 제도가 있다는 거 알았는데 나같이 작은 쇼핑몰에도 무료로 빌려줄까? 이런 의심이 좀 들기도 하고, 이거 민폐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빌려준다니까요. 대신에 이제 7일에서 14일 이내에 반납을 하긴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상품 업데이트를 하나씩 해 나갈 때도 돈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상품 등록을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제품을 하나씩 사서 고객님께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류 쇼핑몰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강원도에 살고 있어. 이제 의류 쇼핑몰 하고 싶어. 그러니까 동대문이랑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방법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시대가 정말 좋아져서 이런 올비 풀필먼트와 같은 풀필먼트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이 업체한테 의뢰를 하면은 이 업체들이 동대문에서 사입을 하고요. 그 다음 고객님께 배송까지 전부 다 해줍니다. 비용도 4, 5천원으로 전부 다 해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하냐? 그 시간에 송장번호가 나오면 송장번호 입력해서 배송 완료 처리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신상 촬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면은 의류 쇼핑몰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상품 소싱 같은 경우는 동대문 혹은 신상마켓에서 사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촬영용이면은 무료로 빌릴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빌려온 상품을 촬영을 합니다. 이때 받는 방법에는요, 도매처에서 직접 받아도 되고요,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배송으로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상품 촬영을 해요. 그리고 상품 등록을 합니다. 피팅 컷들 가지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상품 등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문이 들어오면 어때요? 풀필먼트 업체를 통해서 발송해도 되고 아니면 뭐 직접 보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풀필먼트 업체를 통해서 보내고 송장 입력만 하면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은 의류 쇼핑몰의 시스템이 얼마나 심플한지,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 대비해서 얼마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설명드리면 쉬워 보이는데 그 다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주문이 들어와야 우리가 뭐 업체한테 연락을 하든 아니면은 뭐 송장 입력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가장 빠르게 매출을 만드는 방법 6가지입니다. 우선 쇼핑몰 개설은요, 스마트 스토어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로 해야 되는 이유는 개설이 가장 쉽고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바로 개설이 가능하니까 그래요. 스마트 스토어는요, 그냥 개설만 하면 주문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상품명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의 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입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다 모두 만들어서 올라가 있긴 하죠.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반에 안 들어와요. 유입을 만들기 어렵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주문이 빨리 들어오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 버티컬 커머스예요. 지금부터는요, 이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제품을 가지고 버티컬 커머스에 입점해서 빠르게 판매를 만들어내는 전략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수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면은 버티컬 커머스에 입점할 수 있거든요. 입점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전략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완전 처음인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버티컬 커머스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카테고리만 집중해서 판매하는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가구 버티컬 커머스 있다면 뭐 있을까요? 오늘의 집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이는 지그재그, 이거 뭐예요? 여성 의류만 판매하는 버티컬 커머스죠. 자, 이렇게 버티컬 커머스에 입점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보다 빠르게 첫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그런지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스마트 스토어보다 버티컬 커머스가 첫 매출을 더 빨리 낼 수 있을까? 그 원리가 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원리를 설명드리려면은 이 매출 공식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매출은 유입, 전환, 객단가, 이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전환도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지만은 우선 유입이 있어야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는 유입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존재하는 로직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 존재하는 광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아니면은 내가 이거 둘 다 몰라. 그러면 라이브 방송이라도 해가지고 노출을 시켜야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자사몰을 한번 보면은 이것도 유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내가 구독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메타 광고를 공부해가지고 세팅을 해서 광고를 돌릴 줄 알거나 등등등을 할 줄 알아야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은 내가 직접 공부를 해가지고 직접 유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첫 매출을 발생시키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겁니다.
됩니다. 반면에 버티컬 커머스는 상대적으로 쉽게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깊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원리만 알고 있으면은 플랫폼이 알고리즘 들어보셨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입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천 시스템이 있잖아요. 초반에 판매량이 한두 건 일어났어. 그리고 리뷰가 한두 건 달렸어. 그러면은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유입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진 퀄리티나 가격 요소가 어느 정도만 맞춰져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상세 페이지가 약하더라도 판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 판매량만 내가 조금 만들어낼 줄 알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마케팅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실제 예시를 한번 들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품 수가 10개 정도밖에 없는 대표님인데 창업 한 달 만에 매출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대표님의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달 매출 한번 보면은 총 상품 8개로 매출을 한 1,700만 원 정도 만드셨어요. 물론 이 첫 달도 사실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리뷰가 조금 달리기 시작하더니 알고리즘을 제대로 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매출이 얼마나 가냐 하면은 1억 4,500까지 갔습니다. 억대 매출을 간 거예요. 근데 이때 상품 수가 몇 개였냐면은 16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억대 매출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곳이 버티컬 커머스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어떻게 달성됐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대표님들 지금부터 판매 전략이에요. 눈 크게 뜨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상품명 작성과 썸네일 최적화입니다. 썸네일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옆에가 루핀일 겁니다. 자, 루핀 보면은 720 곱하기 840이죠. 그리고 옆에 오른쪽 보면은 에이블리가 640 곱하기 768이죠. 자, 이런 것처럼 버티컬 커머스는 각 플랫폼마다 썸네일의 규격이 다 달라요. 일단 이 규격을 먼저 맞춰주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버티컬 커머스에 상품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썸네일 최적화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이 문의 주시는 상품명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스마트 스토어 상품명 작성할 때 어떻게 하죠? 덩어리로 쓰죠. 보면은 뭐 오버핏, 반팔티 이렇게 덩어리로 쓰고 등등등을 하죠. 그런데 버티컬 커머스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에 오버핏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검색 결과가 어떤 제품들만 뜨냐면 티셔츠 관련 제품들만 떠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에서 이 오버핏이라는 키워드는 대표 카테고리를 티셔츠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한번 검색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남성으로 여성으로 섞여 있지만은 어쨌든 카테고리가 이제 티셔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티셔츠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버티컬 커머스는 어떠냐면 오버핏이라고 검색하면은 니트 집업부터요, 맨투맨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버티컬 커머스는 카테고리의 규정이 비교적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티컬 커머스는 상품명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조합형으로 씁니다. 조합형으로 쓴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연관되는 키워드들을 띄어쓰기로 다 연결해가지고 길게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품에 대한 상품 지수만 높으면, 상품 지수가 높다는 말은 판매 건수가 일어나고 리뷰가 달리면은 모든 키워드들에 다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제품의 상품명에 있는 단어가 검색 시에 노출에 다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버티컬 커머스 상품명을 적을 때는 조합형으로 길게 적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코디 활용하기입니다. 버티컬 커머스는 코디 구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심지어 에이블리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처럼 여기 코디 탭 들어가 보시면은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내가 사진 찍어 놓은 한 장의 사진들을 다 나열해서 코디를 나열할 수 있어요. 그리고 4910 같은 경우는 코디 등록할 때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심플해요. 계속해서 등록해야 됩니다. 내가 상품 등록을 계속할 수 없다면 일단 코디 등록이라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하고 안 하고는 노출량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내에서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상품의 중간 부분인데 상품 태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으로 잘 팔리는 상품이 나오면은 해당 상품에는 유입수가 되게 많겠죠. 이 유입수들에 연관되는 제품들을 이렇게 다 걸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팁을 좀 드리면은 이 코디 대표 사진을 선정할 때는 얼굴이 나와 있는 컷이나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야외 배경을 한 사진들을 선택해서 한번 게시해보세요. 클릭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버티컬 커머스를 쭉 보고 있는데 코디 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대표님들은 매일마다 등록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표님들은 아예 등록을 안 하시더라고요. 꼭 한번 등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방법은 커뮤니티 탭 활용입니다. 에이블리 앱 들어가 보시면은 커뮤니티라는 구좌가 있어요. 여기서 노출을 만들어내는 전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말 많은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내 상품을 단순 홍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요, 어떤 글들이 반응이 있는지 보일 겁니다. 그 글들처럼 우리도 글을 써가지고 노출을 만들고 우리 상품으로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 많은 글들을 한번 보면은 투표하기 기능 있죠. 나 이번에 바지 사려고 하는데 A로 갈까 B로 갈까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시물들이 인기가 좀 많거든요. 이런 식의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A에는 다른 쇼핑몰의 제품 아무거나 들고 와서 넣고 B로는 우리 제품의 사진을 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 탭 에이블리에는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해보시고요. 또 반대로
말고 내가 이제 이 직접 게시물들에 답변을 달아주는 형태로도 유입을 시키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울리는 치마 부탁해 라는 게시글을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좀 전문가가 되어서 답변을 달아주고 우리 제품의 사진을 걸어두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이전에 지식인 마케팅이라고 해서 많이들 활용하는 건데 요즘은 사실 지식인을 많이 검색 안 하잖아요. 트래픽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에이블리에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자본으로 내가 만약에 시작을 했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돈 안 드는 마케팅은 무조건적으로 다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시간만 투자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속성 최적화인데, 자 이거는 예를 들면은 뭐 지그재그의 직진 배송이라든지 그리고 에이블리의 오늘 출발 같은 겁니다. 물론 뭐 직진 배송은 조금 형태가 다르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입고를 시키는 형태고, 오늘 출발은 내가 이제 오늘 출발 설정을 하면 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플랫폼마다 배지를 붙일 수 있는 배송 속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극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 대표님들 쭉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걸 좀 못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A라는 제품을 올렸어. 근데 이게 막 주문량이 많지는 않아. 근데 매일마다 한 장에서 두 장씩 주문이 꾸준하다면은 무조건 바로 오늘 출발로 바꾸셔야 됩니다. 주문량 무조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사입은 어떻게 하냐, 이거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출발로 바꾸면은 그 주문량을 내가 쳐내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많이 주셨는데, 발주를 넣으실 때요, 주문 들어온 것에 1.5배 혹은 2배씩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 2장씩 꾸준하게 들어와. 그럼 내가 거래처에 저녁에 발주를 넣을 거잖아요. 그때 4장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냥 이 정도만 해두시면요, 오늘 출발한다고 해서 주문량이 바로 급증하진 않거든요. 이 정도로 계속해서 사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일주일, 2주일 하다 보면은 대표님들이 데이터가 쌓일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면 되는데, 그때 이 공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 공식 캡처해 놓으세요. 하루 평균 주문량 곱하기 리오더 기간 곱하기 1배수 혹은 1.5배수, 2배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출발로 바꿨는데 주문량이 변함이 없어. 내가 이제 2개에서 4개 정도 꾸준하게 들어왔는데 똑같이 2개에서 4개 정도 계속 들어와. 그러면은 리오더 기간만 곱해서 발주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문량이 조금 올라갔어. 그러면은 여기에 1.5배를 곱해가지고 발주를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출발로 했는데 주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그러면은 2배수를 해가지고 발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리오더 기간은요, 거래처한테 꼭 물어보시고요.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리오더 기간이 한 10일에서 15일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생산 같은 경우에는 한 7일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거래처랑 얘기해가지고 한번 잡아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발주를 넣게 되면은 악성 재고도 조금 덜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셀메이트가 왜 좋냐면, 여기 전체 플랫폼에 주문량을 한 번에 통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셀메이트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통계를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송 속성을 최적화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5번째 중요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5번째는 뭐냐면 MD 기획전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5번째 전략은 처음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음에 버티컬 커머스에 입점을 하면요, 그 어떤 MD도 내 쇼핑몰의 존재를 모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제 상품이 좀 잘 팔렸어요. 그러면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MD들이 내 쇼핑몰의 존재를 알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평생 MD와 연락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하이버 셀러 또는 하이버 쇼핑몰 MD와 같은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이블리 같은 경우는 로그인 해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에이블리 챗봇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표님의 쇼핑몰을 어필해보세요. 요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대표님들이 조금 어색해하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쇼핑몰에서 차별화가 중요하듯이 어필을 할 때에도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인사 혹은 신상품 소개라든지, 내가 A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좀 잘 나가서 오늘 출발로 바꿨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라든지 어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MD분들이요, 대표님의 쇼핑몰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요, 기획전의 기회도 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뭐 입점한 지도 오래됐고 판매량이 좀 되니까 이제 MD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기획전을 제시해줍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처음 대표님들이 입점하시면은 이런 기획전 요청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대표님들이 직접 먼저 제안을 하라고요. 내가 자주 이제 쇼핑몰의 이름을 언급시키고 상품도 어필하고 하면은 분명히 기획전에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서 대면 미팅도 가고, 대면 미팅 가서 내 상품도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버티컬 커머스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하세요, 대표님들. 자, 그 다음 6번째 전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째 전략은 CPM 광고입니다. 버티컬 커머스들은요, 각각 광고가 전부 다 존재합니다. 그 광고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원래 정석은요, 탑다운 방식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즌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들을 온하고요, 그리고 그 제품들의 효율을 테스트하면서 이제 오프를 해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전략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상품 수가 뭐 100개, 200개라면은 테스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소자본으로 창업하시는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전 상품을 전체 다 켜지 마시고요, 자연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제품들 있죠. 자연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제품만 광고를 켜서 진행을 해주세요. 버티컬 커머스 광고는요, 광고 그룹을
이거를 뭐 세팅하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재를 갈아 끼우는 것 등의 어려운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온오프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제품이 생긴다면은 꼭 광고를 온해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중요해요.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저번 주에 제가 라이브 특강으로 다 설명드렸죠. 엔드 로아스 구하는 공식이었죠. 엔드 로아스를 구해놓고 그 해당 캠페인의 로아스와 비교해가지고 엔드 로아스가 더 높다면은 끄고요, 로아스가 더 높다면은 계속 가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대표님들은 당장 저번 주 라이브 특강 가서 광고 효율 체크하는 거 한번 다시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지금 6가지를 설명드려봤는데요. 원래는 6가지만 하려고 했으나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나니까 좀 밍밍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숏폼 콘텐츠 활용인데, 숏폼 콘텐츠는 사실 라이브 특강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버티컬 커머스와 같이 결합해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틱톡에다가 이제 등록해서 랜딩 페이지를 걸잖아요. 프로필 링크나 이런데 이 랜딩을요 에이블리로 거는 방식입니다. 내가 만약에 숏폼을 만들 줄 아는데 자사몰이 없어,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로 걸지 말고요 에이블리로 한번 걸어보세요. 제가 오늘 강의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버티컬 커머스는요 뭘 만들어 주냐 했냐면 유입을 만들어 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상품에 다 유입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상품에 유입을 만들어 주냐면 초반 등록했을 때 초반 판매량과 리뷰가 달리는 상품에 유입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 초반 판매량과 리뷰를 이 숏폼 콘텐츠로 좀 쌓아보자는 겁니다. 판매량이 극도로 높지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발생된 조회수를 에이블리로 랜딩시켜서 어느 정도의 판매량과 리뷰를 만들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에이블리의 알고리즘을 타게 됩니다. 왜 수많은 버티컬 커머스 중에 에이블리를 말씀드리냐면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포텐셜이 커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런 식으로 숏폼 콘텐츠의 랜딩을 자사몰이 없다면은 에이블리로 한번 몰아보자. 이게 이제 마지막 7번째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표님들.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컬 커머스가 단점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면은 너무 완벽하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7가지를 적용해보시면은 무조건 주문 들어오는데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냐면 요런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 주제를 뭐라고 잡았냐면 가장 빨리 주문이 들어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방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버티컬 커머스는요 가장 빠르게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돈을 버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면 버티컬 커머스는 정산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거든요. 15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율이요 되게 높습니다. 20에서 25% 정도 돼요. 그리고 뭐 에이블리 같은 경우는 판매 수수료는 좀 낮지만은 쿠폰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하더라도 매출 대비해서 순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로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플랫폼이 유입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유입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고 진짜 돈을 버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왜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은 돈이 더 벌릴까요? 여기는요 오늘 내가 매출을 300 했어요. 그럼 이게 내일 정산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수료율이 20에서 25%가 아니라 3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무조건 확장을 해야 실제로 내 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이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안정적으로 좀 억대 매출을 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쇼핑몰 창업 정말 많이 하는데 2025년에는 쇼핑몰 창업을 의류 카테고리로 시작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차별화. 내가 터지는 상품이 나와도 경쟁자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다 똑같이 팔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자들한테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 사진과 상세 페이지의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의류 카테고리가 가장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류 카테고리가 지금 굉장히 낮은 뭐 거의 없는 수준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드렸고요. 심플하죠,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신상을 올릴 때 무료로 샘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할 때 돈이 들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이 간편한데 여기서 가장 빨리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 버티컬 커머스였고요. 여기서 판매 전략 7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죠. 버티컬 커머스만 하면은 자금 순환이나 순이익이 너무 작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티컬 커머스로 감은 잡아보되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면은 이후에는 유입을 만드는 공부, 대표적으로 광고가 있죠. 광고나 콘텐츠를 공부해서 최종적으로는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까지 확장을 해야 우리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유입 공부는 어디서 해요? 롱크트리 멤버십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내가 뭔가 좀 깨우친 것 같다면은, 인사이트를 느꼈다면은 지금 바로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멤버십 강의 쭉 한번 정주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